네, 안녕하십니까. 구운몽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관식입니다.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유교가 으뜸임을 드러내고 있다. 유교가 으뜸이 아니라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보기 지문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유도는 생전의 사업과 신우의 이름을 전할 뿐이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으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는 얻는 자가 드무니 진시황 한무제 현종 황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것은 도교의 한계지요. 불가와의 인연이 있는 것이라 해서 어떤 불교를 더 우월시하고 있음을 여기서는 알 수 있습니다. 유도와 선도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양소유가 이제 불교에 귀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2번. 가의 소유와 가장 유사한 정서가 드러난 것은 가의 소유는 이제 어떤 현세 인간 세상에서의 어떤 누릴 것을 다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귀의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허무하니까. 이 허무함과 관련 있는 선택지는 4번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500년 도읍지, 어떤 고려 옛 궁터입니다. 필마 한 마리의 말을 타고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산천, 자연은 의구하되 변함이 없는데 인제는 간데 없구나. 사람들은 없어졌죠. 그 궁터에서 살았던 사람들, 여러 인재들, 고려 충신들 다 없죠. 어집어, 감탄사,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해서 무상감, 허무함을 나타냈죠. 어떤 멸망한 나라에 대한 한탄, 맥수지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간단하게 보면 1번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는가 그리워하다입니다. 내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이렇게 그리워할 줄은 몰랐다. 이시라 하더면 만약에 있으라고 했더라면 가셨겠냐마는 제 구태여. 이게 중의적인 표현도 있지만 좀 자세한 건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그리움이지요. 2번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수양산 어떤 중의적인 의미가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수양대군 세조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실제 산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제 백이숙제 어떤 중국의 충신이었죠. 그 왕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왕이 싫어서 어떤 자연 속에서 고사리만 캐먹다가 죽은 충신인데 그런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이와 숙제를 한탄 원망한대요. 왜? 그 바뀐 임금이 있는 그 곳이라도 그 산이라도 그게 누구의 소유겠느냐 이런 건데 줄여 죽을진들 굶주려 죽을지언정 채미도 하는 것과 채미 고사리 캐 먹는 겁니다. 고사리를 캐서 먹겠느냐 비록에 푸세의 것인들 니 따해 놨다니 비록 어떤 푸세의 것인들 그냥 풀인들 땅에서 막 나는 풀인들 그거 누구 땅에서 났느냐 바뀐 자기가 원망하는 그 임금이 다스리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단종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육신의 작품입니다. 3번은 전원에 남은 흥을 전나게 모두 싣고 흥이 나죠. 계산 내근 길로 흥치며 돌아와셔. 계산 어떤 시냇물이 흐르는 산 돌아와서 아야 금서를 다스려라. 금서는 금지되는 책이 아니라 금은 검은고 금자입니다. 어떤 검은고와 책을 다스려라. 남은 해를 보내리라. 검은 걷기면서 음악을 하면서 책도 읽으면서 전원에서의 흥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전원에서 느끼는 흥채입니다. 5번 이화의 월백하고 이화 백꽃의 월백 흰백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은한이 삼경인제 은하수가 삼경 1경, 2경, 3경, 한밤중을 가리킵니다. 시간상. 일제 춘심을 자규야 알려마는 어떤 한 가지 봄의 마음을 어떤 하늘 상징하는 그런 새입니다. 소쩍새, 두견새라고도 하고요. 자규가 알겠냐마는 자규가 등장하는 순간 어떤 한스러움이 느껴져요. 그 울음소리가 그렇게 구슬프고 한스럽게 운다고 하여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정도 정이 많은 것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어떤 봄밤에 그런 뭔가의 슬픔에 빠져 있을 수도 있네요. 애상감입니다. 자, 이어서 3번 나의 호승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간단한 문제는 이렇게 답을 알려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호승은 양소희를 정도로 이끌지 않고 환술로서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는 인물이 아니라, 호승은 양소희의 스승인 육관대사이죠. 그래서 양소희를 이렇게 잠시 깨우게 하기 위해서 도수를 쓴 것일 뿐입니다. 자, 4번. 사건의 전개 양상으로 볼 때, 양상 어떤 모습, 전개 모습으로 볼 때, 기억의 의미. 기억.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도 간 곳이 없었다. 단순하게 기억의 의미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양소유가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는 의미입니다. 5번 A, E와 관련된 한자성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서 A, E를 찾아보시면, 자, 답은 2번입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이 아니라 여기엔 회자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자 정리, 회, 모일회, 뭐 회의 할 때 자, 사람, 정, 반드시, 리, 뭐 이별할 때 리자입니다. 두음법칙이 여긴 적용이 안 돼서 모인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 그리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뭐 거자필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어떤 윤회 사상과 관련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한자성어의 의미는 포이한사 전에 사필기정이라는 말은 일사자 필 반드시 귀 돌아간다 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자, 포이완사는 베옷을 입은 가난한 선비.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벼슬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벼슬이 없는 선비이고요.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변해서 푸른 바다가 된다는 거죠. 아주 세상이 많이 변했을 때 이런 한자성어를 씁니다. 뭐 10년이면 뭐 엄청나게 그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건물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변했을 때 뭐 이럴 때도 쓰고요. 필부는 평범한 사람을 나타내고 남녀를 나타내고요. 입신양명은 아시죠? 이제 출세하를 하는 겁니다.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이 글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이들의 관계를 가장 잘 파악한 것은, 자, 현실이었다가 꿈속 세계가 나오고요. 가의 현실은 천상계 성진이 있었죠. 이제 팔선녀를 만나게 되고, 꿈에서는 이제 양소유로 태어나게 되지요. 그 다음에 8명의 이제 아내들과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다가 다시 다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데, 답은 3번입니다. 나를 통해서 가의 현실에서는 이제 어떤 인간 세속 욕망에 흔들리죠, 성진이.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해서 다의 현실은 가보다 같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이 되겠죠. 더 불도의 길이를 더 전념하게 되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의 현실은 속세의 삶을 상상하며 불도의 회의를 느끼는 현실이에요. 회의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가 의심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불교적인 도리에 의심을 품게 되는 현실이고요. 나는 꿈에서 속세에서 입신양명하나 속세의 삶이 허무하다고 깨닫게 되는 꿈이지요. 그러므로써 다에서는 세속적 욕망에 대한 갈등을 극복하게 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구도의 길을 겪게 된다. 구도는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7번. 이 글의 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참다운 종교적 신앙의 모습과 구도의 길을 보여준다. 성진은 꿈을 통해 부귀 공명과 욕망이 허사임을 깨닫고 불도에 정진을 하게 되죠. 참다운 종교적 신앙의 모습과 구도의 길을 보여주는 것은 꿈에서 깬 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4번이냐면 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 4번은 현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 이후의 현실. 8번. 기억과 의미가 통하는 한자성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호접지몽입니다. 자, 나머지 다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호접지몽, 자아와 외부와의 구별을 잊어버린 경지를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인생의 무상감을 이르는 기억과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기억은 인생의 무상감이죠. 2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허무함, 무상감, 덧없음을 나타내는 한자성어입니다. 일장춘몽, 한단지몽, 남가일몽,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시고요. 수리운공은 잘 나오진 않지만 역시 어떤 허무함을 이르는 한자성어입니다. 자, 9번. 니은에서 대사가 성진에게 말하고자 한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1번입니다. 꿈과 현실을 구분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꿈에서의 양소연은 또 다른 성진의 모습이기 때문에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꿈과 현실을 구분해서는 아니 된다. 마지막 10번입니다.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사의 책망이 담긴 행동이 아니라 처음에 스승에게 꾸짖음을 받았던 일로 성진이 꿈을 꾼 원인이 된다. 따라서 꿈에서 깨어난 것을 자각하고 있는 성진에게 꿈에서 깨라고 대사가 책망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지요. 자, 여기까지 객관식 문제풀이였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서술형 문제풀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빈칸을 채워 이 글에 나타난 성진, 양소희의 생각의 변화를 서술하시오. 가, 나, 다가 있지요.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 성진의 관점이 드러나게 쓸 것. 심정과 그 다음에 나는 성진의 속세에서 깨달음을 중심으로 쓸 걸. 답을 가르쳐 드리면 바로 성진이 팔선녀를 만나고 나서 불가의 삶을 적막해 하고 되게 대비를 하고 있었죠. 되게 불교는 되게 심심하고 지루하고 속세에 비해서 대장부로서 속세에다가 부귀공명을 이루고 싶어하는 성진의 모습을 알 수 있었고요. 생각을 양소유가 돼서 부귀공명을 누리고 나서는 깨달음을 중심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어떤 걸 느꼈나요? 그렇죠. 덧없다, 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인간 세상의 부귀공명을 덧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필기하기가 빠르시면 잠깐 정지를 하시고 필기하시길 바랍니다. 2번, 이 글에서 육관대사의 역할을 서술하시오. 성진의 깨달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건 전개 영상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꿈을 통해 성진과 8선녀에게 속세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도록 하고 그들이 인생의 무상함을 넘어서 참된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마지막 3번. 보기는 이 글의 근원설화인 조신설화의 줄거리이다. 이 글과 보기의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구운몽과 조신설화의 공통점. 일단 차이점을 보면 구운몽은 입신양명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후에 세속의 덧없음을 깨닫고 불법에 귀의하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자, 조신설화에서는 꿈에서 갖은 고생을 다 하고 난 후 속세에 미련을 버리고 불법에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조신설화에서는 이제 고생을 하죠, 꿈에서. 구운몽에서는 고생이 아닌 이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꿈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중심으로 쓸 것. 온전한 한 문장의 형태로 쓸 것. 답은 현실에서 회의를 품은 주인공이 꿈을 통해 세속적 욕망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기를 잘 읽어보시고 공통점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나중에 만나 뵙게 되었을 때 각 문학 선생님께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운몽에 대한 PPT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